YJ킴님이 지옥션 매출이 잘 나오는 팁이 좀 있을까요? 지옥션 매출이 저조하네요. 지옥션 매출 잘 나오는 팁? 근데 저도 막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어가지고 뭐라고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하기엔 저는 경력도 짧아서 이건 제 말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마켓마다 주 고객층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지마켓은 예전에 민구님 라이브에서 지마켓에서 김치가 제일 잘 팔렸다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쿠팡이나 네이버보다 지마켓이 압도적으로 김치가 많이 팔렸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마켓은 원래 패션 쪽이 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테고리군을 지마켓은 그런 뭐 김치나 의류나 그런 것도 올려보시고 지마켓에서 사람들이 잘 찾는 카테고리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YJ킴님만의 데이터가 쌓이면 그건 강한 무기일 것 같고요. 옥션은 제가 듣기로는 저는 안 팔아봤는데 성인 남성들이 40, 50대 남성들이 많이 이용해서 자동차 용품이나 아니면 40, 50대 남성들이 찾을 만한 거가 비교적 잘 팔린다고 들었습니다. 마켓은 멸치 쇼핑, 올리지 인터파크 등등 전부 다 하시나요? 이번에 TMF 사태에 영향받은 마켓, 인터파크 팀원, 그 다음에 위메프를 제외하고 올릴 수 있는 곳은 다 올리고 있습니다. 스테디러너님, 현재 입점하셔서 판매 중인 마켓은 어디신지요? 그리고 마켓별 매출 비중도 궁금합니다. 이거 1번은 위에서 답변을 드렸고요. 저는 현재로서는 스마트 스토어가 70%, 뭐 지마켓이 한 15%, 나머지 마켓이 그냥 골고루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지자스님, 사업자 10개 운영하시는데 지마켓 옥션 등급 작업은 몇 개 정도 하셨을까요? 안 합니다. 너무 많아서 안 해요. 자전거 하면은 더 오를 텐데 저의 능력 부족으로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인생님, 위에서 문의를 드렸는데 주문 관리를 직원에게 전임하는 경우 직원이 제대로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직원분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운영할 경우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잠시만 끊어도 네. 되겠습니까? 네네. 지금 채팅을 읽다 보면요. 네. 이상하게 닉네임에 색깔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색깔이 있는 분들은 저희 그 멤버십으로 이렇게 채널을 후원해주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냥 알고 계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뭐 질문에 성의를. 네네. 멤버십 PD님이 얘기해 주셔서 최대한 더 신경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자전거 인생님께서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자전거 인생님의 시스템이 있을 거잖아요. 직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그런 그 시스템에 맞게 이제 자전거 인생님이 모니터링을 하는 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도 자전거 인생님이랑 다를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은 직원한테 신뢰가 생기기 전까진 나쁜 의도를 갖고 행할 수 있는 운영을 안 맡길 것 같고요. 이런 직원분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은 그렇게 감시를 하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직원 쓰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네. 생각보다 그 직원분들이 셀링에 관심이 많이 없으시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크게 없습니다. 본인들이 셀링할 생각을 많이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그쵸. 차라리 직원을 뽑을 때 열정 있는 사람보다는 정말 그 돈이 급한 워킹맘이나 경력 단절녀분을 뽑는 게 오히려 오래 같이 가주는 것 같습니다. 지자스님, 유플랫 등록하신 도매체 평균 상품 수는 몇 개 정도 될까요? 이거는 그냥 마켓에서 제한을 준 만큼은 다 넣고 있습니다. 나람이 말씀이 유플랫은 상품 대장을 제공 안 하는 도매처도 공급사로 등록이 되나요? 이거는 유플랫의 최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유플랫의 공급사를 추가하면요. 이거를 유플랫 폼에 맞게 상품 대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불친절한 도매처라 그러죠. 불친절한 도매처도 가져와서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점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은 불친절한 도매 사이트가 맞는 분들은 유플랫 쓰는데 효과가 좋겠네요? 네, 좋죠. 그런 가공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불친절한 도매처가 상품을 보내주는 도매처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도도매 사이트인지는 한번 대표님께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네요. 불친절한 데다가 도도매면은 완전 덤핑. 연락도 안 되고 상품도 배송 안 돼서 오히려 퇴점될 확률이 더 커지니까 그거는 잘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루에 몇 개나 올리시나요? 호호하하님, 이미 상품이 다 차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YJ킴님, 매출은 매달 꾸준히 유지되시나요? 아니면 등락이 좀 있나요? 등락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뭐 이게 휴가철이고 뭐 그런 게 있어서 등락이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생활자파 비중이 제일 크다 보니까 매출이 갑자기 엄청 확 뛰었다가 확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잘 없고요. 그냥 안정적인 선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들어보니까 매출이 낮은 구간인 분들은 매출이 막 반토막도 난대요. 근데 매출이 이렇게 높은 분들은 떨어져봤자 반토막 떨어졌다는 분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쟁이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매출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등락률 그 갭이 낮아져요? 아, 그런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쿠팡에 제가 상품 하나가 꽂혔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철에 이제 강아지 기생충 몸에 바르는 약은 아니고 그런 제품이 있었는데 그 쿠팡 위너에 꽂혀가지고 엄청 잘 팔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서 쿠팡에서 한 200에서 400까지도 팔렸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순간. 근데 만약 내가 매출이 1000인데 그 상품을 누가 뺏어갔다면 50%가 떨어지는 거지만 만약에 매출 1억에서 400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5%밖에 아닐까? 5% 맞죠? 5%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락률이 좀 덜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매출이 높아서가 아니고 가공한 상품 수가 많으니까 안정적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제 매출 대비 이제 보니까 낮을 때는 그게 50%지만 1억일 때 비교해 보면은 그건 5%고 만약에 3억일 때 보면은 그거는 이제 1,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전체 매출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해됐습니다. 이제 나나치님 2개월 멤버십을 해주신, 근데 이건 제 멤버십이 아니긴 한데 스마트 스토어 빅파워도 있으신가요? 빅파워가 될 뻔했는데 빅파워는 안 됐고요. 지금은 파워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파워 맞나? 브론즈? 네, 브론즈. 그리고 망망이님, 정정희님 마진율을 얼마로 가지고 가시려고 하시나요? 마켓 수수료 플러스 할인 플러스 세금 기타 비용 솔루션 비용. 저는 수학이 망망이님의 답변에 정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수학이 좀 약해서 이거를 완전 막 몇 퍼센트 남게를 하진 않고요. 그냥 예를 들어 매출이 1000만 원이면은 15%만 남기자, 뭐 10%만 남기자의 기준으로 마진을 잡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러진 않을 거예요. 뭐 만약에 내가 1억을 팔았을 때 1,500을 남기자라고 했지만 뭐 반품 리스크도 있을 거고 반품 안 되는 상품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완전 다르겠지만 항상 그 마진폭은 최소로 생각하고 더 벌었든 덜 벌었든 난 뭐 10%다 하면은 그 금액에서 이제 나가는 비용들을 하나씩 체크해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남을 수 있게 설정까지는 저도 안 해봤어요. 물건 올리고 상품 가공하는 데가 1순위여서 이런 쪽에는 아직 제가 잘 약합니다. 이거는 정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거라서 네. 그래서 내 손에 얼마 남느냐 이거를 많이들 명확하게 알고 싶으신가 봐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건 민구님한테도 그 촬영 없을 때 네. 식사할 때나 많이 여쭤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되게 불가능하대요. 변수가 너무 많고 뭐 네네네. 카테고리마다 다 다르고 만약에 이걸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든다면 그 네. 플랫폼으로도 떼돈 벌 거라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마켓을 최대한 여러 개를 하잖아요. 그럼 그 마켓이 막 10개면은 10개의 수수료 정책을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뭐 프로모션도 10개 마켓을 다 알아야 되는데 카테고리마다 다 다르고 그쵸. 카테고리마다 수수료율이 다른 데도 있고 통일인 데도 있는 것처럼 그거를 다 알지 못하는 선에서 그러니까 최소 마진으로 했을 때 어떤 거는 수수료가 15%고 어떤 건 10%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 마진도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계산하기에는 힘들다. 차라리 그 시간에 상품 수를 더 늘리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민구님이랑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이거 신경 쓸 시간에 상품 하나 네네네. 규모가 커질수록 더 계산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나중 되면 더 힘드니까 그냥 놓고 가시는 것도, 그러니까 영마진만 아닌지만 체크하고 그대로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월급 받으시던 분들은 딱 한 달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딱딱딱 꽂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명확하게 알고 싶은데 이게 셀링은 그게 불가능하다. 맞죠? 네, 이게 제가 뭐 어느 강사님을 이름을 언급드리기는 친하지 않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도 그게 회사 생활만 하다가 이제 셀링을 해보니 매번 떨어지는 금액이 딱딱 떨어지지 않아서 그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알바비가 갑자기 많이 나가고 알바비 주니까 월급 나갈 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의 매출은 계속 오르다 보니까 통장에 돈은 계속 없는 상태로 됐는데 그래서 엄청 잘 하시는 분, 뭐 연애 한 60억 하시는 분한테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면은 통장에 돈이 남고 그게 여유롭고 내가 고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질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분이 답변해 줬을 때
그건 지금 나도 모른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돈이 있을 땐 있다가 나갈 때 확 나간다. 유통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 받으시던 분들이 사실 가장 어려울 텐데 그때그때 그냥 막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막고 필요할 때 막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Q10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입을 조심하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호호하님, 상품 가리는 어느 주기로 하시나요? 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들어온 질문입니다. 네, 아직 못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 복수 사업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이번 사업자에 다시 올리면 그게 신상빨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삭제하는데도 공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 시간에 가공을 합시다, 우리. 이게 보니까요, 매출이 낮고 상품수가 적은 분들은 네네네. 이게 쉽게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가리를 하면은 그 신규빨 때문에 네. 살짝 올리니까 이게 도파민이 막 그래서 그 맛을 못 잊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매출이 낮은 분들은 이렇게 가리하다가 막 정지당하고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상품 가리 안 하는 걸 추천하시죠? 근데 이거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가공 안 하고 신제품만 몰아 넣어서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매출이 상당하다고 들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대량 위탁 가공 선에서만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를 염두에 주시고요. 전략에 따라 다르다. 그쵸. 제 기준에선 그런 시간에 삭제할 시간에 키워드를 하나 더 하자 주의입니다. 대량 가공 전략에서는 상품 가리는 안 하는 게 좋다. 이건 네네. 맞죠? 차라리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마 하시는 분들에서 사업자 하나로 하시는 분보다 복수 사업자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1번 사업자는 두고 2번 사업자에 올릴 때 그게 신상빨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윤님, 라이브 이제 확인했네요. 댓글도 문의드렸었는데 상품명을 한두 단어로 간소화하면 키워드를 랜덤으로 붙여도 동일 상품명으로 중복 등록되어 클릭 위반이 걸리더라고요. 정쟁이님은 그러신 적이 없는가? 저도 클릭 위반은 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게 네이버 정책은 계속 바뀌어요. 지금 안전할 뿐이지 나중에는 어떻게든 걸릴 겁니다. 최대한 안 걸리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 대량 위탁을 하시는 분은 이메일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기업과 기업이기 때문에 전화로 문자로 안 와요. 다 클릭 위반 사유가 메일로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대응해주면 이제 마켓이 퇴출당하거나 그런 거는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엑셀로 정리해둔 마이카텔을 유플렛에서도 쓸 수 있나요? 속성값을 입력해준다는 메리트에 저도 써보고 싶은데요. 이셀러스는 4년 썼는데 좋아 보여요. 이거 안 그래도 지금 Q&A 라이브 하기 전에 저희가 컨텐츠로 촬영을 했죠. 네네.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그냥 넘어가나요? 예. 동일하지 않나요? 그 컨텐츠 비슷하긴 내용이랑? 한데, 예. 근데 살짝 답변을 드리자면, 이셀러스도 지금은 속성값을 넣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셀러스를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이카텔. 만약 속성 때문에 유플랫으로 넘어오는 거라면, 이셀러스도 이제 지원을 하니까 그 방법을 먼저 찾아보셔라. 새로운 솔루션을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또 걸리니까. 그리고 처음 문의셨던 엑셀로 정리해둔 마이카텔을 유플랫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곧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네네네. 사업자 수 10개입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여러 개의 사업자 운영 시 각 사업자별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차이 나시는지 사업자별로 매출 규모를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시면 대략적으로 사업자마다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시면은 신규 도매처를 만약에 할 거예요. 이제 추가를 할 건데 생긴 지 하루 이틀 된 것과 업력이 10년 이상 된 곳,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어디를 하시겠어요? 저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10년 된 업력 있는 곳을 더 신뢰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요새 쇼핑몰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냥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규정을 정말 위반하고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꾸준히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얼마나 팔았냐에 따라서 오래됐을수록 이제 판매를 이끌어주는 마켓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G마켓일 수도 있고 스마트 스토어일 수도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도 지금 제 기준에선 예전에 만든 사업자들이 매출이 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1, 2년 하고 그만두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평생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단순히 지금 매출이 아니라 향후 1년 뒤, 2년 뒤, 3년 뒤 매출을 생각해서
이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대량 위탁 가공에선 절대로 한 번에 매출이 오르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매출 규모는 제가 이걸 사업자별로 따져보진 않았는데 예전에 했던 사업자들은 한 2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만든 사업자들은 한 1,000만 원 나오나? 한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사업자별 천 나와서 1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하면은 더 이점을 주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꾸준히 오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